윤석열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 진보 민주진영 내에서 뭐 윤석열이 1월 달에 지금 윤석열 구속 만기가 1월 18일이죠. 1월 18일에 이제 구속 만기가 되는데 지기현이 내란 재판을 뭐 거의 뭐 그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구속 만기가 지나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소란을 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윤석열이 석방될 가능성이 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거는. 근데 왜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그런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어준하고 최욱이에요. 김어준하고 최욱이 하루 종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님, 청래가 통일교 특검 절대 수용 불가라고 말했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제가 어제 방송을 좀 하려다가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도 또 할 게 많아갖고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시간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특검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뭐 걸릴 게 있어요? 떳떳한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특검 해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도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거 확실하게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 통일교 문제를 그 몇 놈 감옥에다 쳐놓고 대충 끝내려는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특검해서 탈탈 털고 가는 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청래는 왜 굳이 특검을 안 하겠다고 저는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쟤네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특검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상만 주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 네. 발해 유통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저는 정교 유착 특검을 해야 된다.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등 또 정광훈 사랑의 교회 등등 정치에 개입한 이런 종교 집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문제가 있는 건 다 털어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건 뭔가 걸리는 게 있겠죠 지금? 예, 뭔가 걸리는 게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얘기는 기회가 되면 이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즐거운 소식. 윤석열 그 선고가 1월 16일로 확정이 됐다라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따 시간 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님, 예, 뭐 의견 진술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특검 측에서 사층 제시한 거 설명하는 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내란 사건 재판의 그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뭐 군사법원에서 현역 군인들 사령관들 재판뿐만이 아니라 제 사건 재판에서도 뭐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박종건의 증언 같은 거는 뭐 완전 거짓말로 다 드러났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이번 사건의 서충으로 이제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심리를 하지 않은 이런 그 많은 증거들을 그냥 놓고 판단하기가 그래서 특검법상의 재판기간 이 제한이라는 규정이 그래도 실체 진실 그 확보라든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우선할 수는 없고 또 다른 관련 사건들의 심리 결과나 증거 판단 결과를 봐야 되고 그것과 관련 있고 전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심리 기간 제한이라는 것을 거기에 그것이 우선한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내란 재판 그 법정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게 그대로 넘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무슨
대통령이 뭐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정원들이. 그 작년 12월에 나왔다가 정원들이 바뀌고 어제 이진우 사령관 저 재판에서도 또 뭐 대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맞춰서 제출된 그런 증거들 다른 재판에서 지금 탄핵이 되고 있고 탄핵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그 결론을 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맞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뉴스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닭발 먹고 오리발님, 문조털과 연관이 있나?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통일교 사건은. 윤석열이 많이 당황했죠? 이런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이제 재판인데, 그게 뭐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되냐, 인정이 안 되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왜 상관이 없냐 하면은 체포영장이 나와가지고, 체포를 검찰이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에서 그걸 방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란 혐의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무죄라고 하더라도 체포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그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죄여도 공권력의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내란 재판의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매우 당황한 거죠. 야, 지기현이 침대 축구하면서 시간 벌어지기로 했는데, 갑자기, 19일 날 석방이 될 수 있으니까, 16일 날, 선고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래갖고, 그냥 막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아니, 다 각종근이, 진술은 뭐 다 거짓, 누가 거짓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재판관입니까? 왜? 본인이 판사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매우 당황을 했고, 저거는 뭐, 100%온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경호처를 동원해서 심지어 총기까지 사용하도록 지시를 하고, 총기로 위협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복만삼님. 십성열이는 지가 찬호박이야. 제가 LA 있을 적에 블라블라 말 졸라 많아.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판사가 19일 전에 판결을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9일 전에 판결을 한다라는 건 내가 판결하기 전에 석방이 되면은 또 법정에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구속기한이 만기가 되기 전에 선고를 해서 감옥에 계속 가둬놓겠다. 그런 메시지로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유죄가 나온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스포일러를 한 거예요. 판사가 이거는 날짜를 16일로 잡는다라는 건 석방될 가능성이 너는 없어. 너는 유죄야. 게다가 유죄도 뭐 집행유예 이런 게 아니고 실형이야. 이거를 스포일러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일에 윤석열이 석방될 가능성은 0이 된 거죠, 지금. 오늘부로 0이 된 거예요. 16일 날 뭐 저 재판 결과를 또 뭐 지켜봐야 되느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느니,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느니, 또 약 파는 놈들이 김어준이 또 약을 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뭐 제가 또 이게 프로페셔널 프리즈너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정치 그 양심수였잖아요.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정치 사건은 당사자들이 더 잘 알아요. 변호사들보다 변호사들이 이제 정치범을 변론할 기회가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냥 똥볼 차고 그 또 정치범들이 대부분 뭐 고학력자들이거나 또 이런 법률적인 문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범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보다도 더 재판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특히 그랬죠. 뭐 거의 제가 사실은 뭐 그 정치범들은 제가 지금 변론을 해도 웬간한 변호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메시지는 뭐냐, 유죄다.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거예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면은 이거는 공권력에 이제 도전을 하는 행위는 형량이 아주 셉니다. 7년 7년?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정도면은 징역 한 2년 정도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한 징역 2년 정도는 나오는데 이게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더 특수하잖아, 그죠? 총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건 거의 뭐 내란 수준의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복만삼님, 까왕님은 가만히 보면 유튜브 하려고 빵에 갔다 오신 듯. 아니 그게 이제 다 자산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빵에 갈 때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 그런 게 존재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어떤 그 컨텐츠 자산이 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생겼고 그걸 또 제가 유튜브 정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빵에 갔다 온 게 하나의 이제 스펙이 된 거죠. 커리어가 된 거예요. 사실 유튜브 방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2번이나 감옥을 갔다 온 관계로 그것도 뭐 국가보안법 제가 특수공무집행방해도 한번 이제 걸렸어요. 뭐 많아요. 저는 집시법, 화염병 처벌법, 국가보안법, 간첩죄 또 뭐 있더라? 폭력 그 뭐 행위 등 뭐 그런 처벌법 뭐 화염병 처벌법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또 지금도 있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화염병 처벌법 하여튼 뭐 혐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방면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를 하려고 감옥 갔다 온 건 아니고 어떻게 세상이 참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감옥 갔다 온 게 이렇게 자산이 돼가지고 컨텐츠가 돼가지고 방송에서 참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윤석열은 16일 날 실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요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지금 공포 마케팅이었다라는 거 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시청률 땡기려고 당원들, 유권자들, 시청자들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슈퍼챗 쏘게 만들고 독일 이모님 연말연시 감기 없이 잘 보내세요. 짜미님들, 짜왕님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멀리 독일에서 응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괜히 불안감 조성하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하자라고 그 설쳤던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지기현이가 저렇게 윤석열을 싸고 돌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이 침대 축구를 해서 구속 기한이 만기가 돼가지고 윤석열이 1월달에 석방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상당히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지금 이제 저기 그 뭐죠?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도 유죄를 16일까지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뭐 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은 지금 외환죄인가요? 다른 혐의로 또 기소된 게 있죠. 윤석열이 이제 다른 혐의로 또 기소된 게 있어가지고 그 특검에서 또 12월 며칠이죠? 20 며칠에 12월 20 며칠에 그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윤석열이 석방될 분위기가 되면은 특검에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하면 또 구속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게 보면은 구속 만기가 돼가지고 윤석열이 풀려날 확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 당원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펌프질을 한 게 김어준, 최욱이에요. 근데 얘들 말대로 만약에 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냐 하면은 지금 뭐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이 위헌이 될 수 있다. 위헌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윤석열이 이게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재판부에서. 근데 위헌 심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재판이 중단될 수 있어요. 내란 재판 자체가 중단이 돼버려. 내란 재판만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중단되면은 당연히 구속 만기가 됐는데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선고를 못하면은 구속 만기가 돼서 석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줘. 이 유튜버 놈들이 불안하게 만들어서 공포 마케팅 해가지고 돈 벌려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속히 처리를 해가지고 직위원회를 바꿔 치웠다. 그런데 위헌 심판 청구를 해버렸다.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그러면은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돼가지고 오히려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가지고 석방이 돼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야.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거 신중하게 위헌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마치 무슨 대통령실이나 뭐 민주당 친명계 의원 쪽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는 것처럼 선동을 했어 이것들이.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한 거는 위헌 소지를 줄이자라고 의견을 냈던 쪽이 아니고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 쪽이 오히려 윤석열을 풀어주는 상황을 만들 뻔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 2심부터 하는 것으로. 왜냐면 갑자기 지금 직위원회를 갈아치게 되면은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어요. 예, 외부에서 사법부의 이제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재판부를 외부에서 갈아치우면은. 그러니까 직위원회는 그냥 끌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2심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2심부터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석방이 안 되니까. 석방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법부가 내부 추천을 하도록 수정안을 지금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21일 혹은 22일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12.3 윤석열 빼고 내란 및 외환죄로, 그러니까 특정 인물만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법률을 만들게 되면은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어서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법적인 어떤 평등, 법 앞에 평등 이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특별한 케이스의 법을 만드는 건. 그래서 이것을 내란과 외환으로 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이따위로 허술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여기다 윤석열을 딱 집어서 하면 됩니까 그게? 그럼 특정 인물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기본적인 원칙, 이걸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적 특정 사건화 되어 있는 것은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 빼고 대법원에 맡긴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야, 조이대한테 그럼 결국은 또 조이대한테 이게 맡기는 꼴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렇게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은 그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는데 위헌 판결이 날 위험성이 대단히 큰 거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은 결국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추천위원회를 사법부 안에 둬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조이대가 임명을 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게 좀 심한 말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이거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조이대가 재판부를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조이대에게 더 권한을 준 거 아닌가? 물론 뭐 추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 선택을 하는 거여서 조이대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조이대가 오히려 공식적으로 그 재판부를 선정하는 지정하는 문제는 대법원장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이 오히려 지정을 하도록 만들어준 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돼버렸어. 한심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2심부터 하는 것으로 2심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부부터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1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적용할 경우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위헌 법률 제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헌 법률 제청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 재판이 중단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 오히려 석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오늘 참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전담 재판부법 양보한 법사위의 박수를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제 수정안이 그 합의가 됐는데 이걸 이제 맡고 있었던 게 이제 법사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양보의 문제입니까? 법사위가 그러니까 법사당이에요. 지금 법사당이 청래당이죠. 청래당이 민주당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당 안에 당이 있는 꼴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양보라는 표현이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법사위가 민주당에게 양보를 한다라는 말도 참 저는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보고, 법사위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왜 고집을 부렸냐 이거야. 그 이유는 좋게 봐주는 게 뭐냐면 자기 정치하려고. 그죠? 법사위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기 업적을 만들려고 내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만들었다. 내가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윤석열이가 석방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 추미애가 해냈다. 추장군이 해냈다. 나는 추다르크다. 나를 경기지사로 뽑아달라. 이런 취지로 목리를 때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쁘게 보면 뭐냐면은 이거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쁘게 보면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이런 엉터리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윤석열한테 되치기 당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이런 거 아니야?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윤석열은 안 풀려나요? 못 풀려나. 그리고 2심에서 꼭 지기현 같은 놈이 2심 재판관이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조이대나 지기현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수정안이 올라간 것 위헌 소지를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법안을 수정을 했는데 결국은 조이대가 임명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 오히려 임명권을 조이대에게 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어떤 인물들이 추천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형식적인 게 돼버린 거잖아요. 의미도 없는, 그러니까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꼴이 돼버렸다.